안녕하세요. 이번 투자 아이디어는 데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데보마그네틱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이제 탈철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보마그네틱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배경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죠. 2차 전지가 많이 핫하고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많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유럽에서 탄소 중립 정책이라던가 그러한 정책 모멘텀이 좀 부각이 많이 되면서 지금 일단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탄소 배출 감축안에서 2033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이제 40%로 상향을 하고 20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더욱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유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나 GM에서도 계속 전기차를 양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포드 전기차 배터리 총괄 헤드는 이제 SK이노베이션과 2025년 이후에도 확실하게 협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에서 원통형 셀 공급을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와도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스텔란티스랑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협력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테슬라에 아직 납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의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또 한 번의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을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다시 각종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배터리 소재의 투자를 확대를 많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이런 시장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 6조 원 투자를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극재 캐파는 5배 이상, CNT 캐파는 3배 이상 확대하기로 계획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데브마그네틱이 어떤 역할을 하냐. 데브마그네틱은 2차 전지에서 탈철 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탈철 장비가 어떤 장비냐? 결국에는 그 2차 전지의 양극재를 만들 때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게 이제 양극재 소재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철가루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발화가 전기차 이제 화재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탈철 장비는 그러한 철들을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장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극재 시장이 점점 커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양극재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가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ATL이나 BYD 같은 전기차 업체들도 이런 소재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소재 업체들이 증설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 마그네틱은 이 2차 전지 탈철 장비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독과점 상태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장비 수주 모멘텀이 급격하게 돌아오게 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상승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임가공 설비 투자를 대부 마그네틱이 진행했는데, 이 사업이 대부 마그네틱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내에서 경쟁자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산화 리튬이 어떨 때 쓰이냐, 보통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거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결합해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해서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니켈 함량이 높아져야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에서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온도로 리튬과 합성을 진행할 때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합성이 잘 안 돼 가지고 니켈 함량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에는 탄산 리튬 대신 수산화 리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대부 마그네틱이 국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공장 증설을 완공을 하고 나서 2분기 때 테스트 양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가 도래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은 소재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재무적인 문제, 실적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등락폭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분기에서 연 단위까지 진행해서 뭐 수주가 없을 경우에는 하락 사이클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런 장비 수주 없이도 좋은 이제 기업의 재정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더욱더 앞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캐시카우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설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 공장을 더욱더 이제 큰 직원을 더 고용하면서 또 공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뷰를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신성장 모멘텀, 수산화 리튬 임가공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해내기 시작한다는 부분은 주가에 멀티플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탈철 장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임가공 사업에서의 그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대부 마그네틱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하반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